정책위 의장 권은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청년 장지훈 씨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장지훈입니다. 예, 지난 그 회차에 김성식 의원님 모셔가지고 네네. 아주 뜨거운 반응을 열화 같은 반응으로 예, 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이분도 저는 참 모시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신용현 의원님이십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가방의 간사 신영현입니다. 네. 근데 좀 부담되는데요. 왜요? 김성식 의원님 두 번째 제지라 그러니까. 신용현 의원님은요, 전 국민의당 그 비례대표 1번이십니다. 네. 비례대표 1번의 의미는 당의 정체성, 당의 지향하는 바를 상징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맞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신용현 의원님 그 여성이시고 그리고 과학자 이십니다. 네. 그리고 연구자이셨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우리 당이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 또 그 문과의 법대생인 저하고는 많이 이제 차이가 있는 영역이라서 예, 늘 우리 신영현 의원님을 보면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 예,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장지훈 청년도 문과시잖아요. 네, 문과죠. 네. 항상 신기한 영역이었어요. 제가 그쵸? 알지 못하는 부분. 신기하죠. 네. 예.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사실은 그전에는 법하고 별로 가깝지 않았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법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네. 거 많이 알았었고요. 또 이공계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가 좀 틀려요. 그래서 많이 문과 쪽을 좀 배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로가 가깝게 예, 가는 그런 가깝게. 시간이 됐으면 예. 합니다. 이 시너지가 더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문과 통과 이제 이과 통이 만나가지고. 예, 네. 서로가 궁금한 거를 풀어보는 예, 시간으로 예. 오늘 신영현 의원님 예. 모시면은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요즘 10월 이 뉴스를 보면은 한 분씩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네. 바로 노벨상. 노벨상. 예, 노벨상이시죠. 노벨상 그 발표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유의하게 보는 숫자가 일본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 23명 대 네. 우리 0. 빵명입니다. 빵명. 예, 23대 빵인데요. 이 숫자의 의미 예. 그리고 올해 여성 물리학자가 55년 만에 여성이 예.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55년 만에 여성 수상자가 나오게 된 이런 환경의 의미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학계도 그런가? 예, 도대체 이 23대 빵은 어떤 환경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지. 건가? 이런 부분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네. 예. 일단 이제 과학기술계가 노벨상 그 수상자 발표하는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많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국감을 항상 앞두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국감에 가면 네. 그러니까 지금의 과기정통부, 옛날에 미래부, 그 전에 교과부 할 네. 때 항상 국감 할 때 왜 노벨상 일본은 몇 개인데 뭐 맨날 항상 지금처럼 나오는 얘기. 네. 23대 빵 그러니까 네. 항상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죄인이 되는 어, 것 같고 어.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굉장히 노벨상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R&D를 지금 뭐 내년에는 20조 투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R&D 투자 비율이 세계에서 저희가 제일 높죠. 퍼센테이지는 제일 높아요. 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왜 노벨상도 못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질책을 항상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과학자 출신이니까 네. 저 과학자 편에서 얘기를 하자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조금 그 풍토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이렇게 한 가지를 깊고 오래 할 수 있는 연구 풍토고 우리나라는 좀 빨리빨리 그 풍토가 과기기도 있거든요. 과학계도 과학기술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노벨상 요번에 그 물리학상 같으면은 레이저 트위저라고 해서 레이저 핀셋, 레이저로 이제 뭐 핀셋으로 집듯이 아주 작은 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인데 그게 처음에 그 연구를 할 때는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레이저를 아주 정밀하게 그 조정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아주 작은 그냥 물리적으로 잡을 수 없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그 정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잡아서 이동시키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야말로 학문적인 호기심에서 연구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노벨상이라는 거는 그런 연구 성과, 기초 연구 성과 나온 거를 다른 연구자들이 받아서 네. 뭐 어떤 신약 개발하는 데도 응용하고, 요번처럼 뭐 어떤 세포 잡는 데도 응용하고, 그래서 그 응용 분야가 많아져서 여기저기 쓸모가 많아지고 그 성과가 축적이 되면 비로소 처음 그 개발했던 어떤 이제 그 단계의 그 원천 기술 개발했던 사람한테 이제 노벨상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낼 때 연구기간 3년이면 3년 후에 이 과제를 어디다가 쓸 건지를 목표를 정하게 해요. 처음부터. 실용과학을 네, 약간-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세칭 얘기하는 캐치업을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따라잡아야 됐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어떤 목표를 낼 건지,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을 못하면 다음번 연구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들이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적어내요. 그러면 아무래도 남이 했던 거라든지 네. 남이 했던 거에서 내가 이건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조금 바꾸면 나오겠지, 이런 것들을 연구 목표를 삼아요. 그러니까 연구의 성공이 90%를 넘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노벨상 받은 것처럼 그런 이제 그야말로 원천 연구, 기초 연구, 남들이 안 해봤던 연구, 이런 네. 거를 하는 풍토가 좀 정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기초과학연구원이나 이제 그런 연구 집단을 만들면서 우리도 이제 캐치업만 하지 말고 기초 연구를 해보자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는 사실은 그 현대 과학을 받아들인 시간 차이도 좀 있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하는 풍토가, 일본은 왜 그 가게도 대를 이어서 장사하는 네네. 가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 시류에 쫓아가야 좋은 유행에 연구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풍토가 있어서 조금 이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근데 곧? 제가 얘기하고 싶은 네. 거는 노벨상을 뭐 언제 나올 거냐, 뭐 노벨상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보다는 이런 좀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노벨상이 잘 나올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그 연구 평가하는 방식도 좀 바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너무 단기별로 이렇게 성과 평가하는 것도 좀 바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아까 여성 얘기하셨잖아요. 여성. 네. 사실은 과학기술계가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제일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걸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웨덴은 사실은 북유럽이라 그 양성평등이 제일 뛰어난, 잘 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똑같은 논문을 그 앞이름이 누가 봐도 남자인 사람, 누가 봐도 여자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보내면 남자일 때 받을 확률이, 그러니까 억셉트 될 확률이 훨씬 높고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규직으로 될 때 여성 연구자는 남성 연구직보다 논문 평균 두 편을 더 써야 네, 그 채용이 되더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과학기술계도 다른 데보다는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안에도 그게 차별들이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었던 게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성중립적인 이름을 사용하게 약자만 따서 논문에 올리고 뭐 그런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계도 지금은, 옛날에는 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 안 하고 혼자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과학자처럼 그렸는데 네.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해야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류를 할 때 남성들이 훨씬 더 교류할 수 있는 찬스가 여태까지 많았죠. 여성들보다. 그래서 여성 과학자에 대한 거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도를 좀 많이 이렇게 도입이 돼서 일종의 그 어포머티브 액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IMF 옛날에 왔을 때 그 국제 경영 진단 하시는 분들이 은행 같은 거 그때 막 이렇게 통폐합했잖아요. 그거보다 순위가 높았던 게 여성 과학자들을 활용을 해야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력이 생긴다 음. 하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음. 지금 우리나라는 제도로는 잘 돼 있는데 현실은 아직까지 현실이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첫 주제로 신영현 예. 의원님과 노벨상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노벨상에 대해서 이제 요즘 이슈였기 때문에 관심도 있었지만 우리 신영현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조근조근하시고 예. 말의 단어 하나하나에 조금의 어떤 그 조미료나 네. 양념이나 이런 게 예. 없는 정말 그 과학자의 사고에 맞는 그런 그 말씀하시는 모습들 정말 예. 스마트하고 조곤조곤하게 정말 잘 네. 설명해주세요. 이런 것을 네. 좀 그 한번 보여드리고 예. 싶었고 그래서 우리 신영현 의원님한테 또 많은 관심과 또 호기심을 또 일으켜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신영현 의원님은 국회와 관련해서 이게 국회구나 이게 정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과방위에서 네. 방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떠셨어요? 과방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뭔가 나올 때 마운틴이 되는 거. 예, 그거가 네. 확실한 더불어여당이 예, 더불어민주당이 네. 정말로 비겁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적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과방위를 하면서 다른 의원님들이 과방위를 가지 말라고들 많이들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19대 때도 네. 그 당시 이제 미방위였죠. 네. 미방위가 굉장히 불량상임이래요. 불량 식물. 근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과학이니까 이제 미방위 그리고 과방위를 네. 했는데 방송 때문에 싸우느냐고 네. 법안 통과가 안 체류가 돼요. 낙후돼 있고 법안들이. 네. 예, 그래서 통과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 방송법을 당시에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예. 대표 발의를 하면서 160명, 160명, 예, 예. 162명 야당 의원들이 모두 다 그 서명을 해서 음.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었습니다. 그때 언론장악방지법. 네. 그랬죠. 예, 네. 언론장악방지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로텐더홀에서 그 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시위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위원장님 불신임 결의안도 내고 그걸 민주당이 굉장히 앞장서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는 드디어 되겠구나, 이제, 드디어 네. 되겠구나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방통위 업무 보고하는 데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이게 최선인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날부터 이 입장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직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고. 예.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의중은 이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예. 처리하라라는. 예. 이게 방송법이 그 이사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여당 추천 이사들이 이사. 네네.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예. 이 방송 장악의 문제가 정치화의 굉장히. 문제가 늘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네. 국회의원 162명의 공통 발의로 언론 장악을 방지하자라고 네. 해서 예. 절대 다수의 표결로 그 선임을 하게 하는 그런 네. 이제 개정안을 냈었는데 이 여당이 되면서 갑자기 예, 갑자기 입장이 짚어버렸어요. 바뀌었습니다. 예, 완전히 돌변해서 네. 이런 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사실은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네. 근데 그때는 뭐 얘기가 그 내용이 아주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7대 4는 너무 일방적이니까 예. 7대 6으로 하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사들의 권한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사장을 사장. 뽑는 네네네.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장은 적어도 뭐 반대편 2명 정도의 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좀 적합한 사람으로 하자. 공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게 그냥 나온 안이 아니고 그 전에 몇 년에 걸쳐서 나온 법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고 뭐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던 법안인데 네. 지금은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시냐면 정치권을 완전히 다 손 떼고 일종의 그 공론화 에 붙여서 네. 사장을 뽑자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누구한테 공론화 할 거냐 하는 거가 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아주 이제 단시간 내에는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방송법 먼저 개정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때 또 그때 또 바꾸면 하자.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네.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 많이 논란 가슴 진정시키고 예, 예. 이번 국감에서 아, 예. 문제 제기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예. 이 법안이 우리 신영현 의원님의 이 차분한 힘으로 꼭 예. 통과되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우리 신영현 의원님 목소리 처음 예. 들어보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맨날 논평으로만 논평으로만 접하시는데요. 아, 그랬나요? 논평을 왜 구두 논평을 잘 안 아니 하셨어요? 구두논평 가끔 하긴 했는데 제가 네. 많이 나가지는 않았었고요. 네, 가끔 아. 하긴 했는데 아마 이렇게 잘 안 들렸었나 당시 봅니다. 대변인실에 목소리 큰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예, 구두논평을 예. 많이 했죠. 김철근 대변인이라고. 네. 이게 신영현 의원님 목소리 어떠세요? 좀 저는 제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듣기 참 좋은 오히려 약간 네. 몰입이 될 수 있게 약간 빨려 들어가는 그쵸. 목소리 가지고 예, 계신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카리스마 있고 선동하는 목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뉴스는 사실을 말해주지만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네. 이런 말도 네, 있듯이 맞습니다. 네. 이게 같은 사실을 갖고도 진실을 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론은 가지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분명 언론을 내려놓고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문재인 정부는 자꾸 언론을 정치와 함께 갖고 가려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음. 것 같아서 저는 국민으로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네. 그 서장 그 당시 서장이 제가 뭐 보고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일 때문인지 들어갔었는데 그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고. 다르다. 그러니까, 네. 예, 예. 참 그 의미심장한 그 얘기였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 국회 들어오기 전에는 KBS 뉴스, MBC 뉴스가 네. 그야말로 진실을 진실인 줄 얘기하는 알았죠. 줄 네.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들어와서 편집이 된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집되기 전에 일종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방송을 네, 가지고 맞아요. 싸우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네. 우리 과방위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네. 우리 생활안전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라돈 침대. 예. 최근에 큰 들어보셨죠? 이슈가 됐었죠. 예, 네. 그 라돈 침대에 대한 이 정부의 대처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부의 무능의 예. 극치였죠. 정부가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죠. 네. 언론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원안위에서 나서서 이 부분 측정을 해보겠다라고 네. 해서 측정이 문제 없는 것으로 측정이 나왔다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했어요. 예. 근데 뭐가 자꾸 바뀝니다. 발표를 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아니다 이거 수치가 예. 넘어섰다. 8배다. 8배다, 9배다 나왔다. 뭐 이렇게 7배다 나왔어요. 계속 바뀌더라고요. 예, 수치들이. 그래서 네. 참 예. 이 라돈 침대 자체도 기가 막힌데 이 정부의 대응도 참 예. 기가 꽉 막히는 그런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를 하고 계시던데. 예. 그러니까 그 과방위에 네. 소속된 부처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자력 안전위에서는 그동안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만 주로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네네. 요번에 이제 라돈 침대가 네. 나오면서 생활 방사선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보고 설마 뭐 그렇게 했으리야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그 수입을 허가를 해줬고 그랬으면은 뭔가 이제 관리가 돼 있는지 알았는데 이게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이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이게 그 관리하는 부처가 쪼각이 나 있었던 거가 문제였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처음에 생활방사선법을 제정을 할 때 원래 법은 이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그 방사선 원료를 수입해서 허가해 주는 것까지는 원안이.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 제품을 이용하는 다른 뭐 산자부라든지 뭐 다른 데서 그걸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법을 만들 때 이쪽 두 부처의 협의가 안 되니까 그냥 원안위에서 수입해서 그 취급 허가를 내주고 수입 허가 내주는 것까지만 거기까지만 관리하는 걸 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들여와서 우리 일상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쓰이는지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그렇게 안 있었던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와서 보니까 원안위가 그 수입 허가를 내주고 한 것도 사실은 통계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고 그
그다음에 어디에 쓰였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품들이 쓰인 거를 가지고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걸러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예산 투자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몇 개 해보다 말았고 거기서 걸린 거가 설사 있더라도 그냥 벌금만 물리고 말았더라고요. 안 그러니까, 됐네요, 되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리콜을 해라 네. 고 명령을 했어도 리콜을 했는지 그 다음에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고 그때 이제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영세 업체이다 보니까 뭐 없어지고 이런 데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안 됐었고요. 이번에 침대 같은 경우는 이게 덩치가 크고 확실하게 문제가 됐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좀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네 애들을 그 침대에다 재웠다는 계속 것만 재웠고. 해도 네. 기가 막힌데 침대를 이게 버릴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가져가라 그래도 연락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몇 달을 자기 집에다가 이제 비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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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서 거밖에 할 그냥 수가 그거밖에 할 없었죠. 수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원안이 혼자서는 못한 원안이라는 건 굉장히 좀 작은 부처이기 때문에 범부처적으로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그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아직도 해결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에서 침대를 걷어다가 대진 침대 공장에 갖다 놓은 게 있고 당진에 갖다 놓은 게 있는데 항구에. 예, 항구에 당진에 갖다 놓은 거가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네. 있는 게 아, 여태까지 처리를 못하다가 이제는 분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당진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는 그 침대 상관도 없었는데 여기서 다 분해해서 날리면 우리한테 우리는 네. 못하겠다 이것도 이제. 기체로 그래서 예, 인간의 이게 이제 흡입이 되는 흡입을 거거든요. 하면 가루 형태로 이제 네. 흡입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진행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사용했던 분들은 자기 애들이나 누가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걸 제일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후속책도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지. 예. 이게 그 라돈 침대 사태가 네. 사실은 데자뷰예요. 이게 처음 있었던 이런 사태가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예. 때도 원인이 동일했습니다. 이게 수입해 왔을 때 식약처가 관리를 하고 네. 그 이후로 이게 제품화되어 가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식약처 소관이 아니라 산자부 소관으로 그러니까. 가서 서로 관리하는 부처가 달라지니까 이 관리하는 부처가 이걸 어떻게 위험물질로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네. 그 입장을 못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산자부에서는 이거를 유해한 화학물질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일 때 네. 특히 더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었던 거죠. 예. 식약처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전 국민적인 정말 그 울분을 낳게 예. 하고 그렇죠. 많은 피해를 낳았는데 이 라돈 침대 역시 똑같은 똑같습니다. 한 번 그렇게 겪어봤으면 그 네. 다음번엔 잘 해야 되는데 왜 그게 또 안 되는 그러니까 건지. 그게 이제 일괄하는 부처가 있어야 네. 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일괄하는 부처가 없어서 지금도 이제 한 아파트에 이렇게 욕조에 선반이 들어왔는데 네. 굉장히 강한 방사선이 나오는 어. 욕조가 이제 설치가 돼서 다 뜯어내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은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라돈이 이렇게 모나자이트 가지고 가루로 뿌려 가지고 그 침대에 만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연 환경 속에도 많이 있거든요. 화강석 있는 쪽에.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학교나 집이나 이런 데도 라돈의 그 농도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준비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환경부 기준하고 교육부 기준이 틀려요. 똑같이 학교에 대해서 그 기준을 하는데 환경부는 뭐 148이면 그 교육부는 600까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 서로 간에 부처 간의 협의가 잘 안 돼 안 있기 돼 때문에 학교는 교육부가 관리하고 환경부는 이제 뭐 지하철역 같은 공공의 장소를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느 부처든지 간에 통합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는 이번 기회에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들의 그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어떤 유해 화학 물질이다라고 인식을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어떤 프로세스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네네. 그 정부의 책임인데 이런 책임 의식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는 분야는 여기까지. 그리고 책임감이 없는. 그 다음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인식이 계속 젖어 있는 거예요. 바뀌지가 맞아요.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반복이 됐고, 이런 인식 하에서라면 또 다른 이런 어떤 문제가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죠, 저희는 정말로. 발생이. 의식주 부분에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잖아요. 정말 후진 사회죠. 네. 후진 얘기하니까 어제 고향 화재 났었잖아요. 네. 정말 유리창. 후진적인 사고입니다. 이거는 이게 발생을 하면은 이게 잡을 수가 없는 이런 사고는 예방을 100% 그쵸, 그쵸. 해야 거죠. 되는 부분이고 이런 예방 시스템이 사실은 그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났다라는 거는 정말 관리 자체를 정말 후진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거고요. 꼭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더 이상 후진국에 살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라돈 그 방송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 침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일 네, 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쩌다 한 번씩 접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러면은 저번에 뭐 생리대도 그렇고 네. 뭐 가습기도 그렇고 맞다. 정말 생활에 네. 밀접해 있는 것들에서 그런 위험을 느낀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질문 하나 드리자면 이게 뭐 음이온이 좋다고 예, 해서 예. 모자나이트를 뭐 가루를 내서 모나자이트를, 네, 예, 이렇게 예. 도포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또 음이온 관련한 이 제품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또 조심해야 될 그렇죠.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의, 그러니까 외국의 규정 자체에 모나자이트 같은 천연 방사성 물질은 신체에 닿는 거에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이걸 가져다가 그 해서 침대에 뿌릴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일인 건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 음이온이 뭐 몸에 좋다 하는 거가 아직 저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음이온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네. 제일 쉬운 방법이 이제 가루 지속적으로 돼가지고.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네. 방사선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뿌린 거니까 침대에 도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너무 뭐라 그러나요? 창의력을 발휘한 거가 너무 큰 문제가 돼 과학의 있었고요. 창의적이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공무원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른 나라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우리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라는 상상 네. 그럴 일을 할 거라고 상상도 상상을- 못하기 네, 때문에 상상을 그런 안 관련 했던 법이 없는 거죠. 건데. 네. 맞아요. 네. 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예. 우리 그 오늘 마지막이라고 많이 예. 아쉬워해 주시고 우리 신영현 의원님 많이 파이팅 응원해 주셔서 주시는데 우리 신영현 의원님 꼭 저는 이렇게 실제 목소리로 예. 또 얼굴을 뵙고 우리 당원들께 또 국민들께 이렇게 인사하고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모습들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으셨구나. 네, 너무 자랑하고 싶은. 제가 아까 와서 얘기했는데 음. 우리 권은희 의원님이 그 의원 회의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표정도 그덤하고 이제 카리스마가 정말로 그렇죠, 넘치거든요. 저 사실 근데- 무서웠어요. 저는. 근데 이 프로에 네. 딱 나오시는데 네. 권은희 의원이 저렇게 귀여웠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의원님들이랑 우리 장지훈 당원이랑 서로 이야기하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운 마음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 신영현 의원님 모시고 바른미래당 국감 이슈 통통통 이렇게 마지막 회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마지막 예. 시간이었어.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해가지고 아니요. 할 얘기가 많아서 재밌었는데 통신비 얘기도 해야 통신비 되고 통신정책 했었는데 예, 할 얘기 아니면은 많은데 뭐 예.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 당원들이나 네.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보여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통신비까지는 그래도 될까요? 통신비 네. 얘기는 우리 신영현 의원님이 국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실 텐데 여기서 맛보기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통신비 그러면은 그냥 통신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통신비를 네. 구성하는 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대부분이 단말기를 할부로 사시기 때문에 그렇죠. 단말기 가격, 두 번째가 정말로 이제 통신 요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할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국회 와서 꽤 그래도 나름 괜찮게 했다고 한 게
그 할부 수수료를 무이자로 바꾼 그랬죠. 거가 우리 그랬고, 신영희 의원이 그다음에-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예, 일이에요. 그리고 제 돈을 이제- 아껴주셨네요. 예. 그 무이자 근데 그거 무이자 할부 있는 것 자체를 선전을 안 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좀 안내를 하도록 하는 것까지 한 게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게 그야말로 통신 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게 그 할인폭을 20에서 30%까지 가변적으로 할게 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는 뭐 가기부가 네.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료 폐지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었죠. 네, 대신 들고 나오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할인폭을 높이는 대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두 개는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된 것 같고, 이제 지금 남은 거는 사실 단말기 가격입니다. 근데 네. 단말기가 점점 고가 사양의 엄청, 폰이 나오면서 네. 뭐 아이폰 최근에 나온 거는 150만 원을 넘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S9도 굉장히 이제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는 그 단말기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안을 가지고 그거를 계세요? 방법을? 조금은 생각을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방법은 얘기를 하려고 국감장에서. 네, 국감장에서 얘기하려고 하고 스포 있습니다. 방지 여기서 스포하지 예. 않고. 네. 네, 저는 예. 신영희 의원이 그 첫 그 의정 활동에서 그 우리 집과 몰랐던 네. 그 할부 할부 수수료. 예, 예, 수수료 예. 전혀 몰랐던 소비자로서도 전혀 몰랐던 분인데 그 부분을 짚어내셨어요. 첫 국감에서 오. 그 예, 활동을 예. 하셔가지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요번 국감에서는 이제 단말기로 가격을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방법을 자꾸 저희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하여튼 고마운 노력은 국회의원이신데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돈을 자꾸 아껴주시는 국회의원님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네. 그거만큼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싶습니다. 저는. 통신비 비중이 지금 너무 너무너무 크거든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네. 보편요금제 이런 거는 사실은 통신비를 조금 쓰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가지만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소비자한테 네. 혜택 가는 거가 아니기 보통 때문에 4, 5만 원대 이제 그런 그렇죠. 요금제를 많이 쓰는데 저희들이 일기가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통신비를 좀 내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거 예전 그 국감에서 우리 그 할부 수수료요 네. 찾아가지고 지적했던 부분 찾아가지고 유튜브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아, 그럼 예, 예. 제가 아시는 분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팟캐스트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자주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계속해서 함께 해준 우리 장지훈. 네. 예, 저는 공보실에서 계속 보다가 오래간만에 여기서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반가웠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저는 사실 이제 이 국감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것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나오셔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예. 아 이게 내가 생각하던 국감이랑 다르구나 네. 하고 많은 정보를 알게 됐고요. 예, 예. 많은 국민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알아가시면서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고 네. 그런 시도를 바른미래당이 처음으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역시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의 바른미래당 네, 하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네. 저희 국감 관련해서 계속 호흡하면서 바른미래당 가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요, 망한 정책 찾기라는 그런 열려진 공간이 있습니다. 국감에서 함께 지적하고 싶은, 바로잡고 싶은 정책들을 이 코너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국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또 바로잡아가는 그런 활동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들 11월에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